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임시 대표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비엔날레 재단이 행정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체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문화재단과 비엔날레 재단, 광주시립미술관장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광주시의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문화행정에 대한 철학이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전남 남해안에 적조경보가 확대 발령돼 어민들이 긴장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행성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예년보다 높은 수온이 걱정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지역인재 전형이 도입된 인기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 유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던 광주 비엔날레 재단 이용우 대표이사가 내일 퇴임합니다. 광주시는 비엔날레 재단이 자치단체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체제 개편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여욱 기자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이 개막하고 열흘이 지난 뒤 이용우 비엔날레 재단 대표는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화가의 그림이 특별전에 걸리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였습니다. 돌출적인 시의 대응이 없었으면 아마도 홍성담 작가의 작품은 걸렸을 것입니다. 며칠 뒤 윤장현 광주시장은 비엔날레 운영 책임을 민간 전문가에게 돌려주고 광주시장이 맡아왔던 당연직 이사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의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당연직 제도를 명예이사장제로 개선하여서 비엔날레 재단의 전문성과 자율성, 유연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지난 5일 광주 비엔날레 본전시가 개막한 직후 광주시는 이용우 대표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단은 당분간 비상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1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시대표이사 선임 등 비상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행정 개입 논란에 단초가 됐던 당연직 이사직을 개편해 광주시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칭 비엔날레 경쟁력 강화위원회 구성을 이사회 안건에 올려 재단의 대대적인 체제 개편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자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비엔날레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선언했던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실천력을 보여줄지, 적어도 문화 관료주의라는 비판에선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비엔날레 재단과 함께 광주의 3대 문화수장이라고 불리는 시립미술관장과 광주문화재단 대표도 지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을 앞두고 있는 터라 어떤 인물들이 빈자리를 채울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불어 민선 6기 광주시 문화행정의 철학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 유보 사태가 확산될 무렵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 관장도 자리를 내놨습니다. 광주의 문화예술 육성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문화재단도 지난해 말 대표이사가 사퇴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사무처장마저 국회의장 비서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정은 제각각 다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광주시와 갈등을 겪거나 행정 개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공통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이번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을 공동 주최하며 세월 5월 사태의 중심에 있었고 문화재단은 창작 공연의 작품성 등을 놓고 광주시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런 만큼 후임 수장 인선에 지역 문화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행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윤장현 시장과 가까운 인물의 이름이 나도는 등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운영이 돼야 될 문화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거고 결국은 광주시 문화행정뿐만 아니라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광주시의 문화민주주의 실현에도 큰 장애가 올 수가 있겠죠.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완공과 함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어서 문화수장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문화기관 단체장 인선을 통해서 어떤 철학을 내놓을지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적조주의보에 이어 적조경보가 내려진 완도 해역은 적조특보가 무색할 만큼 잠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온이 높아서 어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적조 예찰 활동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완도항에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완도군 금당도 인근 해역. 지난 1일 적조주의보에 이어 이틀 만에 적조경보가 확대 발령된 곳입니다. 환경정화선이 쉴 새 없이 오가며 적조띠를 관찰하고 분말황토를 바다에 뿌리고 있습니다. 완도 전체 해역은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예년보다 높은 수온이 변수입니다. 바람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다 우리 해역에서는 적조가 이렇게 이제 다른 해역으로 이렇게 저쪽 보흥 해역 쪽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는 상태라고. 조류 흐름이 약해지는 다음 주 초가 전남 남해상 적조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에서 물을 끌어오는 육상양식장은 혹시 모를 적조생물 유입에 대비해 산소 발생기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물 중단하고 저희가 산소 발생기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전복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완도 금일도 해역은 적조 경보가 내려진 곳과 10km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적조는 통상 9월 초중순이면 소멸됐지만 지난 2012년과 2003년에는 10월까지 지속된 사례도 있어 긴장을 늦추기엔 이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대부분 오늘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는 지역 출신에게만 지원 기회를 주는 지역인재 전형이 처음으로 도입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전남대와 조선대의 의대, 치대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대와 치대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했던 조선대학교가 8년 만에 학부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것도 정원의 절반은 광주 전남 지역 고등학교 출신 가운데 뽑습니다. 의학과가 정원이 88명인데 44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치유학과는 56명인데 이제 28명. 지역 출신에게만 지원 기회를 주는 지역인재 전형이 올해 처음 도입된 데 따른 겁니다. 전남대도 의대 정원의 30%를 지역 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뽑는 등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인기 학과를 중심으로 400여 명을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선발합니다. 그만큼 지역 수험생들에겐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학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특성화 사업학과도 장학금 혜택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수시 모집의 또 다른 특징은 간소해진 전형 절차입니다. 면접도 없앴고 자기소개서도 없앴고 추천서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학교 내에서 그 교과 성적하고 출석 성적 이것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맞추면서 학생과 학부모 부담은 줄이고 대학의 문호는 열어놓겠다는 일석삼조의 충원 전략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과 간소해진 절차, 여기에 신입생 정원 감축의 영향까지 감안하면 이번 수시 모집 경쟁률은 작년보다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지역 스타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양궁은 아시안게임 효자 종목으로 2006년과 10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우리 지역 출신 선수인 이트경, 주현정 선수가 있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2007년)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발탁돼 한국 여자 양궁의 새별로 불리던 이트경 선수. 세계선수권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 등을 따내며 승승장구했지만 2010년 국가대표 탈락과 함께 찾아온 슬럼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반짝 스타에 그칠 뻔했던 위기의 시간들. 하지만 이트경은 절치부심했고 5년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5년 만에 이렇게 나가게 돼서 저 나름대로 감회가 새롭고 이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슬럼프를 살짝 겪으면서 제가 거기에서 빨리 헤어쳐 나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같은 광주 최고 출신으로 이트경의 초중고 선배인 주현정은
4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대회 2연패에 도전합니다. 두 선수 모두 단체전은 물론 내친 김에 개인전 재패까지 해보이겠다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합니다. 준비를 잘 해온 만큼 아시안게임 마지막 날까지 그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마지막에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그게. 두 선수가 이끄는 여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은 지난 5월 월드컵 단체전에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며 메달 전망을 밝히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여궁사들, 안방에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금빛 조준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해 14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 순직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신종환 경사의 연결식이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오늘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열린 연결식에서는 신 경사에 대해 공로장과 훈장이 헌정됐으며 유가족과 동료 경찰관 등이 참석해 숨진 신 경사의 넋을 기렸습니다.